피가 끈적해지고 혈관이 막히는 순간 우리의 몸은 아무런 신호 없이 무너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이나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미 혈관 사고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병원에서 우연히 검사를 받아보고서야 내 혈관이 이렇게 막혀 있었어요 라고 놀라는 분들을 진료실에서 수없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여든이 가까운 연세에도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걷고 말하고 기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혈관을 젊게 유지하는 방법을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혈관을 살리는 음식과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약이 아니라 일상 속 선택이 우리 몸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속 혈관은 총 길이만 해도 10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지구 2바퀴 반을 도는 어마어마한 길이죠. 심장은 이 긴 혈관을 따라 하루도 쉬지 않고 피를 온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혈관에도 점점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 문제는 나쁜 지방, 즉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들러붙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으면 이 나쁜 지방이 혈관에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얇게 달라붙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치 하수구에 끼는 기름때처럼 두꺼워집니다. 여러분도 설거지할 때 기름 묻은 그릇을 씻으면 하수구에 기름이 끼는 걸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점점 굳어지고 물 흐름을 막듯이 우리 혈관도 그렇게 막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혈전입니다. 쉽게 말하면 피떡이라고 부를 수 있죠. 피가 끈적해지고 뭉쳐진 덩어리가 좁아진 혈관을 타고 흐르다 어느 순간 딱 걸리면 그 자리에서 혈류가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만약 그 피떡이 뇌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 발생합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혈관 자체의 탄력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원래 혈관은 고무호스처럼 부드럽고 탄력 있어야 합니다. 심장이 펌프질을 할 때마다 혈관이 넓어졌다 줄어들며 피를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혈관도 굳어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심장은 더 세게 피를 밀어내야 하고 이로 인해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문제는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겹쳐지기도 합니다. 나쁜 지방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그 안에서 혈전이 만들어지며 혈관 벽은 점점 딱딱해집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70% 이상 막힐 때까지도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니 정작 이상을 느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혈관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그 회복의 열쇠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습관에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약만 처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환자분들에게 음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 실제로 효과를 본 3가지 음식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건강에 좋은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끈적한 피를 막게 하고 막힌 혈관을 다시 열어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단지 건강 상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 몸을 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혈관이 살아야 인생이 이어집니다. 오늘부터 함께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혈관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제가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참치와 같은 생선들이죠.
많은 분들이 등푸른 생선이 좋다는 건 다 아는 얘기 아닌가요?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생선들이 우리 혈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그 숨겨진 힘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EPA와 DHA라는 두 성분이 핵심인데요. 먼저 EPA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무려 30%에서 40%까지 낮춰주고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도 줄여줍니다. 반면 HDL이라는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죠. 이 HDL은 혈관 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해 분해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EPA는 피가 덩어리지지 않도록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혈전 생성을 막아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DHA는 뇌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지켜주는 성분입니다. 뇌의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대부분이 바로 DHA입니다. 이 DHA가 충분하면 기억력 향상은 물론이고 치매 위험도 크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등푸른 생선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혈관과 뇌 건강을 위한 천연 치료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7세 박영자님은 병원에 오셨을 때 중성지방 수치가 380이었습니다. 정상 범위인 150을 훌쩍 넘는 수치였죠. 콜레스테롤도 290, 혈압도 160에 95로 고혈압이었고 손발 저림과 아침에 무거운 머리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약을 드릴까 했더니 선생님, 약은 평생 먹어야 한다던데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3번 이상 꾸준히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사를 해보니 중성지방 수치가 190으로 떨어졌고 콜레스테롤도 60이나 감소했습니다. 혈압도 130에 85로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박영자님 본인이 요즘은 아침에 머리도 맞고 손발 저림도 없어졌어요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음식 하나가 삶을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단,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을 기름에 튀기면 오메가3가 파괴될 수 있으므로 구이, 찜, 조림처럼 기름을 최소화한 방법으로 조리해야 합니다. 또 마늘이나 무와 함께 드시면 오메가3의 흡수율이 높아지고 생선의 비린내도 줄어듭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과 무의 소화 효소, 레몬즙의 비타민C는 함께 먹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너무 자주 먹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2~3번이 적당하며 통풍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은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등푸른 생선은 혈관을 위한 최고의 음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음식은 아마 여러분의 주방에도 항상 있는 재료일 겁니다. 등푸른 생선이 혈관을 막게 하고 뇌까지 지켜주는 강력한 음식이라면 그 다음으로 소개드릴 음식은 매일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입니다. 하지만 그 효능을 알고 먹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는 단순히 맛을 내는 채소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혈관을 회복시키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게 되면 매 끼니의 양파를 꼭 챙기고 싶어지실 겁니다. 먼저 퀘르세틴은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콜레스테롤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이 산화된 콜레스테롤인데 이게 끈적해져서 혈관벽에 더 잘 달라붙습니다. 마치 녹슨 못이 더 깊게 밝히는 것처럼요. 퀘르세틴은 이 산화를 억제함으로써 혈관 벽을 보호해줍니다. 두 번째는 혈압을 낮추는 작용입니다. 퀘르세틴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여 좁아진 혈관을 자연스럽게 넓혀줍니다. 실제로 하루 1개의 양파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에서 15 정도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혈전을 막아주는 효과입니다. 양파에는 유황화합물이 들어있어 혈액의 점도를 낮춰주고 피가 덩어리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즉, 끈적끈적한 피를 묶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에 인상 깊었던 분이 있습니다. 72세 김정수 님이셨는데 목의 경동맥이 무려 65%나 막혀 있었습니다. 여기가 막히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 뇌졸중 위험이 매우 높아지죠. 가족들은 수술을 걱정했고 김정수님 본인도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권해드린 방법이 바로 양파즙입니다. 매일 한두 잔씩 따뜻하게 만들어 드시는 거죠. 양파는 겉껍질만 살짝 벗기고 적당한 크기로 썬 후 15분 정도 실온에 두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익한 효소 반응이 일어나 퀘르세틴이 더 활성화됩니다. 이후 약한 불에서 20분 정도 끓여 국물만 따라내고 여기에 꿀 한 스푼을 넣어 드시면 매운맛도 중화되고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김정수님은 처음엔 낯설어 하셨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습관처럼 매일 챙겨 드시게 되었고 6개월 후 경동맥 협착이 40%로 줄어드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지럼증도 사라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도 덜 차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분의 변화는 단지 수치의 개선이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지는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양파는 위가 약하신 분들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고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양파와 병용 시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1개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이처럼 양파는 너무 익숙해서 지나치기 쉬운 식재료지만 꾸준히 잘 챙겨 드시면 혈관 건강에 아주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여러분이 오해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아주 흔한 식재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먹으면 혈관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되는 음식이죠. 방금 소개해드린 양파가 혈액을 막게 해주는 식재료였다면 이제는 혈관벽 자체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대로만 드신다면 혈관 건강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달걀 흰자입니다. 달걀이라고 하면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피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데요. 실제로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흰자입니다. 흰자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으며 단백질 함량이 무려 90%를 넘습니다. 무엇보다 이 흰자에 들어있는 리신, 메티오닌, 트레오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은 간의 지방 대사를 촉진하고 손상된 혈관벽을 재생시키는 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이 지방을 잘 분해하게 되면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혈관이 더 깨끗해지는 것이죠. 또한 흰자의 단백질은 혈관벽을 보호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데 중요한 재료로 작용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이미경 님이라는 63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80으로 매우 높았고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190으로 위험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약을 권했더니 친구가 약 먹고 근육통이 심해 고생했다더라며 먹기를 꺼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삶은 달걀 흰자 2개씩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흰자만 먹으면 퍽퍽하고 맛이 없어요 라며 난감해하셨지만 샐러드에 잘게 썰어 넣거나 야채와 볶아 먹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3개월 후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20으로 떨어졌고 LDL도 130으로 낮아졌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오히려 상승했고요. 무엇보다 몸이 가볍고 피로가 줄었다며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조리 방법이 중요합니다. 기름에 부치면 오히려 지방 섭취가 늘어나기 때문에 찌거나 삶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흰자는 하루에 두세 개 정도가 적당하며 너무 많이 드시면 단백질 과다로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등푸른 생선, 양파, 달걀, 흰자라는 세 가지 혈관 회복식품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나쁜 음식을 그대로 계속 섭취한다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반드시 피해야 할 혈관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4가지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과자, 도넛, 마가린, 쇼트닝이 들어간 빵류에 많이 들어있으며 이 인공지방은 LDL을 급격히 높이고 HDL은 떨어뜨리는 이중으로 나쁜 작용을 합니다. 특히 염증을 유발해 동맥경화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포화지방입니다. 삼겹살, 햄, 버터, 치즈, 튀김 음식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온에서도 고체 상태인 이 지방은 체온에서도 끈적하게 굳어 혈관 벽에 잘 달라붙습니다. 하수구에 기름을 붓고 시간이 지나면 굳어막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나트륨입니다. 라면, 젓갈, 김치, 국물 요리 등에서 많이 섭취하게 되며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압이 상승하고 혈관 벽이 두꺼워지며 탄력도 사라집니다. 또한 체내 수분을 붙잡아 혈액량을 증가시키고 심장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네 번째는 설탕, 특히 액상 과당이 들어간 음료입니다. 탄산음료, 과일 주스, 달달한 커피 음료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며 결국 혈관 벽의 염증과 손상을 일으킵니다. 콜라 한 캔에 각설탕이 10개 이상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4가지 식품은 혈관의 적입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무심코 매일 섭취하게 되기 쉽지만 반대로 의식적으로 줄이기 시작하면 혈관 건강은 놀랄 만큼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나쁜 음식은 줄이고 좋은 음식을 늘리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분명히 몸이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고 나쁜 음식을 멀리하면 혈관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몸 안의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단 하루, 일주일, 한 달,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면 체감할 수 있는 차이가 나타납니다. 먼저 단 하루만 트랜스 지방과 과도한 나트륨, 설탕을 끊어도 몸이 덜 붓고 속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혈압이 점차 안정되며 많은 분들이 몸이 좀 가벼워졌어요 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두통이나 피로감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죠. 2주가 지나면 더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혈당이 점점 안정되면서 단 음식에 대한 욕구도 줄어들고 체중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1kg 미만의 변화일 수도 있지만 본인은 훨씬 더 줄어든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이 줄어들고 근육의 에너지 대사가 좋아지면서 움직임 자체가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혈액 검사 수치에서도 확실한 개선이 나타납니다.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내려가고 HDL은 올라갑니다. 혈관 내벽에 붙어있던 기름때가 서서히 거쳐지며 동맥경화 진행 속도가 느려집니다. 어떤 분들은 실제로 막혔던 혈관이 일부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피부톤이 밝아지고 잔주름이 줄어드는 등 외모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혈관은 물론이고 전신 건강이 전혀 다른 수준이 됩니다. 체지방은 줄고 근육량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모두 정상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의 위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개운하고 집중력도 향상되며 하루가 훨씬 활력 있게 느껴집니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더욱 빠르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음식 외에도 반드시 함께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오랜 진료 경험 속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5가지입니다. 첫째는 매일 30분 이상 걷기입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한 속도로 천천히 걷되 꾸준히 걸어야 합니다. 걷기는 다리 근육을 자극하여 정맥혈을 심장으로 끌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며 혈액순환을 돕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둘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소량씩 자주 나누어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고 혈전 형성 위험도 줄어듭니다. 노폐물 배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물 한 컵은 하루의 혈액순환을 시작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는 목과 어깨 스트레칭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이나 TV를 오래 보시면서 목과 어깨가 굳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부위는 뇌로 가는 주요 혈관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하루에 5분만 간단한 목 돌리기, 어깨 들어 올리기, 뒤로 깍지 끼고 앞으로 숙이기 같은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 뇌 혈류가 훨씬 좋아집니다. 넷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은 혈압과 혈당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심호흡과 명상입니다. 하루에 단 5분만 조용히 앉아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마음과 몸이 진정되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특히 혈관벽을 재생시키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자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숙면을 취하면 다음 날의 혈관 건강이 달라집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음식을 바꾸고 습관을 더하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바로 시작입니다. 이처럼 음식과 생활 습관을 함께 바꾸면 우리의 혈관은 스스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절대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출발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음식, 등푸른 생선으로 혈관을 청소하고 양파로 피를 막게 하며 달걀 흰자로 혈관벽을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음식,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과도한 나트륨과 설탕. 여기에 매일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생활 습관까지 더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젊은 몸과 마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혈관은 말없이 일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쉬지 않고 피를 돌려줍니다. 이제는 우리가 혈관을 위해 작은 노력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오늘 저녁엔 고등어 한 토막, 내일 아침엔 양파즙 한 잔, 점심엔 달걀 흰자로 만든 반찬 하나. 아주 작지만 소중한 변화입니다. 혈관이 살아야 인생이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